러시아가 협상을 다시 교착 상태로 만들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 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3차 협상을 앞두고 크렘린이 새로운 최후 통첩을 내놓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외부 통치를 도입하고 젤렌스키를 국가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그 이후에 키이우에 러시아의 항복 조건을 강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크렘린은 협상단의 구성을 변경하여 가짜 역사가 메딘스키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같은 시기에 2월 17일과 1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협상의 주요 주제가 에너지 휴전과 영토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도널드 트럼프가 협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으며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는 왜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관련 노력에 감탄하지 않고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군사 전문가 벤 호지스는 자신의 평가에 따르면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실제로 압박을 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보고 이번 방송을 시작해봅시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방송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월 17일과 18일에 제네바에서 또 한 번의 협상 라운드가 열릴 예정이며 러시아는 이번 협상 라운드의 주요 의제가 영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에너지 휴전에 대한 논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비서 루스템 우메로프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변함없이 그대로이며 군사, 정치, 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대표단의 지위를 눈에 띄게 낮췄습니다. 대표단을 이끄는 사람은 크렘린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좌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로, 그는 이미 지난해 이스탄불에서 열린 협상에 참여했으며 가짜 역사학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데올로그로 유명합니다. 그때 러시아 측은 휴전을 완강히 거부했고 점령지에 러시아 영토 인정과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 제한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에서 철수할 것과 미국이 이 지역이 러시아 영토임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딘스키는 이 내러티브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아부다비에서 2차례 협상이 끝난 후 러시아 대표단을 러시아 정보요원 코스투코프가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에서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 협상의 초점을 안보에서 정치, 사회, 종교, 문화, 언어 등등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보안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모두 해결됐으니 우크라이나가 다른 조치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 문제, 교회 문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 문제 등등입니다. 대충 이런 식입니다. 이건 협상의 본질 자체를 흐리려는 시도이고, 여기서 갑자기 러시아가 마지막 순간에 협상의 또 다른 새로운 주제,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옛 주제를 끼워 넣으려고 한 겁니다. 제네바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는 다시 한번 블라디미르 푸틴의 제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안은 2025년 3월에 나온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유엔 주도의 외부 통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 미하일 갈루지는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문제를 다른 나라들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선례들은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미국, 유럽 및 기타 국가들과 키예프에 임시 외부 통치를 도입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는 본격적인 평화 조약과 미래의 국가 간 협력에 관한 합법적인 문서들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갈루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력을 언급한다면 누구를 만들어야 할까요?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외부 통치에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당연히 자신들, 즉 모스크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점령이라는 개념을 선거 기간 동안 외부 통치라는 그럴듯한 정의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크렘린은 현재 키이우 정권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3월 28일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국제 임시 통치를 도입하는 것이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누구와 협정을 체결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그때 다시 한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이끄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정당하지 않다면 우크라이나의 다른 모든 이들도 정당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머리 오해쟁이 푸틴은 자신이야말로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죄송합니다만 러시아 헌법을 마치 매춘부처럼 다루었고 직접 그 러시아 헌법을 고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25년 넘게 권력을 잡고 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무슨 정당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엄청난 신호입니다. 바로 그때 작년 봄에 미국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외부 통제 구상을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 아이디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그 통치는 오직 헌법과 국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1년이 지난 후 크렘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는 트럼프가 승인했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때 아니라고 논의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우리는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기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것은 또 한 번의 모욕입니다. 제 생각엔 모스크바에서 트럼프 얼굴엔 이미 침을 충분히 뱉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개최에 찬성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계속되는 전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2026년에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 평화계획 3자 협상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는 원래 2024년 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령 때문에 연기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2025년 12월 초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선거를 2-3개월 안에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서두르지 않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토요일에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는 워싱턴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는 협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무리 원해도요. 하지만 오늘 사실 마크 루비오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제안한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데 성공한 인용문이었지만 아무도 이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크 루비오의 인용문입니다. 유엔도 유럽의 어떤 다른 나라도 이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워싱턴의 노력을 지지하는 대신에 말이죠. 국제사회의 일부는 전쟁 종식을 촉진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전쟁 중에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국제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전쟁을 끝내려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비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 협상이 곧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주둔군 전 사령관 벤 호지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6년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크렘린은 외부의 강제력이 있을 때만 휴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정부가 그들에게 그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계좌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 편하신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